자, 이번에는 임대차의 빅3의 마지막 세 번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빅3가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었고, 두 번째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었고, 세 번째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되겠습니다. 643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임대인으로부터요. 이렇게 임차인이 토지를 빌린 거예요. 토지를 이렇게 임대를 해서 임차인이 찜질방을, 황토방을 이렇게 져서 황토방 건물을 이렇게 신축해서 올린 거죠. 누가요? 임차인이.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면 건물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가령 계약 여기다 5년 했다. 그럼 5년이 종료가 됐을 때 계약 기간 종료돼도 건물은 보통 남아있죠. 그대로 남아있어요. 멀쩡하게 잘 살아있어요. 요즘 뭐 건물이 시멘트 아니면 뭐 목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명도 굉장히 길고 5년 10년 돼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때 지상물 매수 청구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토지를 빌릴 때는 나대지였던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멀쩡한 건물, 잘 있는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부숴야 되는 거지. 이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낭비다. 낭비 이거. 건물 뭐 하는 거? 철거하는 거. 건물 철거하는 거는 낭비 아니냐. 그래서 계약 끝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갱신 청구를 먼저 합니다. 갱신해달라. 갱신 청구를 해요. 연장해달라. 그때 주인이 싫어. 노하면 주인이 노하면 2차적으로 뭐 합니다? 매수 청구를 합니다.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뭐죠? 황토방 네가 사. 네가 사라고. 네가 사. 네가 사가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앞에는 뭐죠? 갱신이죠. 갱신해달라는 건 연장해달라는 거죠. 그때 주인이 노하면요. 노할 수 있어. 주인이. 나 싫어. 그럼 연장 안 되는 거죠. 연장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건물을 못 들고 가니까 어떻게 하라고? 저 황토방을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갱신 청구를 1차적으로 거치고요. 1차적으로 갱신 청구 이 카드를 쓰는 거예요. 1차 카드. 2차 카드가 바로 매수 청구 카드. 이게 2차 카드. 두 가지가 연속해서 쓰이는 거예요. 이때 작동하는 법리가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 배경은요. 배경은 건물 뭐 하지 마라고요? 건물 철거하지 마. 철거하지 마. 왜? 사회적으로 낭비잖아. 사회적으로 비용 손실이 생겨. 그래서 철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고요. 네가 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그럼 임차인은 계약 끝나도요. 끝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돈 줄 때까지요. 주인이 돈 줄 때까지는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줘야 돼. 얘는 돈을. 임대인은 뭘 줘야 돼요? 돈, 건물값, 황토방값, 돈 지불해야죠. 돈 줘. 이거 10억이야. 10억. 그럼 임차인은 뭐 하고요? 건물이요. 건물 인도해야지. 건물 인도.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 동시행 관계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럼 돈 나올 때까지, 돈 10억 나올 때까지 얘는 어떻게 해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사용료 내고 황토방 영업할 수 있어.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의미로 돼요. A하고 B하고 둘이 친구였단 말이죠. 초등학교 친구. 근데 B가 사업하다 망해서 어려워지니까 A가 돈 좀 있고 땅도 많은 A가 친구한테 야 친구 왜? 너 우리 집에 와봐. 와서 술을 한 잔 먹더니 A가 뭐라는 거죠? 야 내가 너 친구니까 내가 너한테 이 땅 너한테 빌려줄게. 이거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10년이든 20년이든. 비용도 내가 차임도 싸게 해줄게. 그래서 B가 이 땅 빌려가지고 여기다 황토방을 영업을 한 거지. 이렇게. 그렇게 10년을 했더니 B가 뭐라는 거죠? 갑자기 끝나더니요. 계약 종료되니까 뭐라는 거죠? 종료됐더니 주인 보고 뭐라는 거죠? 이거 사 이러는 거죠. 주인한테는 폭탄이야. 이게 폭탄. 왜요? 이거 사야 돼 갑자기. 이게 매우 무서운 거죠. 이 카드가. 매우 무서운 카드가 바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때 주인 보고 사라고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나 못 사. 나 싫어. 이렇게 이게 안 돼요. 거절이 안 돼요.
이거는 뭐가 안 돼요? 네가 사고를 했을 때 A가 뭐를 못해요? 거절을 할 수 없어요. 거절권이 없어. 거절 못해. 아니 왜 거절을 못해 이거 내가? 이게 형성권이야. 이 매수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형성권이다. 형성권. 형성권이 뭐야? 일방적으로 사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거절을 못해.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요. 거절이 돼요. 갱신 청구는 거절이 돼요. 거절이.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건 청구권이다. 청구권이고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그리고 우리 민법 한 조문에 643조라는 조문 하나 속에 청구권과 형성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 이거 딱 하나야. 천몇 조 중에 이거 딱 하나다. 그래서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갱신 청구는 청구권입니다. 거절이 되니까요. 이거는 거절 못하니까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사라고 이거. 황토방 사라고 임마. 철거하면 사회적으로 낭비니까 너 사. 근데 나 돈 없거든. 돈 없어. 내가 10억을 줘야 되는데 줄 돈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쓰는 거야. 뭐 내고? 사용료 지불하고. 자, 먼저 그럼 이 매수 청구가 언제 쓰이느냐? 대상 건물 볼게요. 대상 건물. 임대인의 동의 불문입니다. 뭐 불문? 영업이 잘 되니까 얘가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다 황토방 건물 하나 더 줬어요. 여기다. 나 하나 더 줄 거야. 더 줬어. 그때 이거는 동의를 안 얻었어요. 안 얻은 것도 주인이 사야 돼요. 동의 불문입니다. 동의 불문입니다. 동의 불문.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 안 얻은 것도 사야 돼요. 횟집이면 횟집도 어떻게 해요? 동의 안 얻은 거 사야 돼요. 무서운 거죠. 이거 폭탄이야. 폭탄. 매수 청구는 주인한테는 뭐라고요? 폭탄이다. 주인한테는 뭐라고요? 저게? 폭탄이다. 폭탄. 폭탄 맞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야. 사야 되니까. 그거 뭐를 안 해도요? 동의 안 얻은 것도. 동의 안 얻은 것도 사야 됩니다. 그 다음 관청의 뭐 불문이? 허가 불문입니다. 허가 불문. 무허가 하면 어떻게 해요? 무허가도 사야 됩니다. 무허가도. 무허가라도 사야 됩니다. 이런 폭탄이네. 진짜 폭탄. 동의 얻은 거? 아니야. 동의 불문. 허가 불문이야. 허가 불문. 세 번째는 경제성이야. 저 황토방이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아니야. 경제성도 불문합니다. 경제성. 우리 수험생 중에 이런 수험생이 저한테 있었어요. 토지를 빌렸습니다. 임야를 몇 평을? 30만 평을. 임야 30만 평도 빌려줘요? 네. 임야죠. 임야. 뭐 하려고요? 납골당 사업하려고. 그래서 이 형제분들이 납골당 사업을 했어요. 30만 평을 임대를 해서. 계약기간 종료됐어요. 종료되면 그냥 빠져요? 아니죠. 그냥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해달라고? 사라고. 납골당 시설물 사라 이거죠. 사라. 이 납골당 시설이 주인한테는 뭐야?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사야 돼요. 효용불문입니다. 임대인의 효용불문합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그거 사야 돼. 왜? 건물이 남아있기만 하면 사야 돼. 폭탄이야. 폭탄. 경제성도 불문하고 효용도 불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대출받았다. 이 건물 가지고 은행 가서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받았죠. 근저당 있는 것도 불문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문이라고 그래요. 불문. 뭐 불문? 동의 불문. 첫째. 두 번째는 허가 불문. 무허가도 사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경제성 불문. 네 번째는 효용 불문. 다섯 번째는 근저당 불문. 근저당 있는 것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 외우려고 그러면 길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묻지마. 묻지마 건물이라고 그래. 무슨 건물? 묻지마 건물. 묻지마 건물. 대상 건물은 무슨 건물이요? 묻지마. 불문이야. 묻지마. 묻지마 건물이야. 묻지마. 그냥 사는 거야. 남아있기만 하면 건물 사버려야 돼. 폭탄이야. 이건 폭탄. 주의. 임대인 땅과 누구 땅? 제3자 땅에 걸쳐 있을 때. 땅이 건물이 임대인 땅하고 제3자 땅에 경계선에 있는 거죠. 경계선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부분이죠.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부분. 이 부분만 매수 청구가 허용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까지는 이 땅. 여기는 제3자 땅이야. 땅이요. 경계가. 근데 건물이 A가 땅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B가 이 친구가 여기다 황토방을 졌는데 어디다 진 거예요? 경계선에다. 경계선에다 지은 거지 황토방을. 그럼 B가 A 보고 사라고 그럴 때 이거 다 사냐고. 이거 다 사냐? 야 이거 사. 살게. 근데 어디를 사? 다 사냐고. 다 사면 어떻게 돼요? 경계 넘은 거는요.
경계 넘은 이 부분 어떻게 돼? 이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잖아. 이 부분을. 그래서 전체 다 사라고 그러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야. 우리 대법원은. 전체를. 건물 전체 매수 청구한다? 이거 아니다. 건물 전체를 뭐한다? 매수 청구한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사라고 그러는 거는 여기를 철거해야 되니까 이거 A 보고 사라고 그러는 거는 부당하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여기를 해서 경계를요.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뭐가요? 구분 소유가. 칸막이에서 구분 소유가 되는 여기만 구분 소유에는 이 부분만 네가 사라 이거야. 전체 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철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데만 땅과 임대인 땅과 제3자 땅에 건물이 걸쳐 있을 때, 양다리 걸쳤다라고 그랬잖아요. 양다리 걸쳤을 때. 건물이 어디에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는 어디만 전체가 아니라 전체 사라고 그러면 틀리고 어디를 구분 소유. 칸막이에서 구분 소유되는 여기만 사라고 여기만.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이해가 또렷할 거예요. 요거 전원합의체 기출문제. 우리 시험에 3번. 대상 건물은 묻지마 건물이야. 다 사 그냥. 건물만 있으면 사는 거야. 조심할 거. 양다리 걸치면 어디요? 임대인 땅으로 구분 소유 되는 데만. 두 번째. 누가 하는 거냐? 임차인이 하는 거지. 임차인이 주인 보고 사라고 그러는 거죠. 누구? 지상물 소유자가 합니다. 지상물의 소유자, 즉 임차인이. 만약에 신축한 건물을 임차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임차인이 건물을 양도했다. 그러면 매수 청구를 못 합니다. 왜 못 할까요? 소유권을 안 가지고 있잖아. 황토방을 넘겼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매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는 누가 합니다? 지상물의 소유자. 황토방 소유자가 합니다. 황토방 소유자가. 건물을 뭐 하면? 양도하면 매수 청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건물을 팔아 넘겨서 소유를 못 하고 있죠. 임차인이. 이거 안 됩니다. 기출문제. 상대방은 누구예요? 임대인이죠. 임대인. 땅 임대인한테 저 황토방 인수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 시험은 이 예외가 우리 시험에 단골로 나오고 있어요. 황토방을 A가 어떻게 했다? 토지가 C에게 넘어가다 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은 저 황토방을 A 보고 사라고 그래야 되나? C 보고 사라고 해야 되나? 누구 보고 사라고 그러죠 이거? 시험 잘 나와요. 토지를 뭐 하면? 양도한 경우에. 토지를 양도했죠? 양도하면 임차인이 뭐를 해요? 대항력을 갖췄을 때만. 여기 대항력에다가 점 찍습니다. 대항력을 갖췄을 때는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가 허용이 됩니다. 의무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땅을 빌렸다. 뭐 하려고? 황토방 하려고. 그래, 황토방을 내가 지었다. 황토방이죠, 황토방. 근데 계약 기간이 10년인데 그 기간 중에 땅을 팔았다, C에게. 그럼 얘가 양도인, 얘가 양수인이죠. 양수인, A는 양도인. 임대인이죠, 얘가 임대인.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원래는 A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임대인한테. C한테 하려면 뭐가요? 건물에 등기를 갖춰놓으면. 저 황토방에다 뭐를요? 등기를 쳐놓으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이 생기니까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된다. 매수 청구가. 이거 매수 청구. 누구 보고? 양수인한테. 뭐를 갖추면? 대항력을 갖췄을 때는. 그래 읽어볼까요? 다만 임대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임차인이 뭐를 갖춘 경우? 대항력을 갖춘 경우 누구한테요? 토지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가 허용됩니다. 이렇게 이 그림 그려놓으세요. 굉장히 잘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 그림이요. 임차인이 뭐를요? 대항력을 갖추면, 건물에 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면 양수인에게 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임대인한테 해야 된다. 임대인에게. 오케이. 이 그림 반드시 머릿속에 저장입니다. 저장. 매수 청구 대상은 묻지마 건물입니다. 대상은 묻지마 건물. 청구는 누가요? 황토방 소유자가 합니다. 상대방은 임대인한테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양수인한테 할 수 있죠. 양수인한테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죠? 대항력 갖췄을 것. 3가지로 갑니다. 대상 건물 누가 누구에게. 오케이. 방법은요. 1차적으로 1차 카드요. 1차 카드는 뭐를요? 갱신 청구 카드 쓰이지. 갱신해 달라고. 거절하면 2차 카드죠. 2차 카드 뭐 하는 거죠? 매수 청구 카드.
이 카드 씁니다. 그래서 1차 카드, 2차 카드가 연속해서 움직입니다. 1차 카드 무슨 카드? 갱신 청구. 2차 카드는 무슨 카드? 매수 청구 카드. 그냥 매수 청구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걸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갱신 청구, 이 카드를 거쳐야 된다는 거 기억합니다. 별표. 이거 안 거치면 효력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이거예요. 주의요. 기간 없는 임대차를 끝내는 거. 끝내는 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해지 통고라고 제가 구별을 해드렸어요. 해지와 해지 통고는 다른 거예요. 해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월세 안 냈을 때 나가라고요. 너 월세 안 냈잖아 2달 나가. 이걸 해지야. 해지 통고는 언제 하는 거야? 기간 없는 임대차 끝내는 거. 기간 없는 임대차를 끝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지 통고라고 그러죠. 그럼 해지 통고 끝낸다는 말은 뭐냐? 갱신 거절을 미리 한 거야. 갱신 거절하겠다고 통보한 거야. 너 끝내. 나가. 갱신 거절한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뭐 할 필요 없어요? 갱신 청구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없이 즉시 매수 청구 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 왜 매수 청구할 때 갱신 청구를 거치려면 1차 카드로. 근데 안 거쳐도 된다니 이거는. 갱신 청구 안 거치고요. 안 거치고 즉시 일로 가도 된다니. 왜 그런 거예요? 왜 갱신 청구를 생략해도 되느냐? 왜 즉시 해도 되느냐? 생략하고. 해지 통고했다 그랬죠. 기간 없는 임대차를 해지 통고했다는 건 뭐야?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건 뭐야? 갱신을 거절한 거야. 미리 갱신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1차 카드를 생략하고 즉시 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우리 지금 단골입니다. 20번 이상 나왔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요? 기간 없는 임대차를 해지 통고할 때는 갱신 청구 생략해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맥락. 주의. 차임 2기연체로요. 2기연체로 해지할 때요.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매수 청구를 못 합니다. 왜요?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된 거죠. 쫓겨난 거죠. 쫓겨나면 갱신 청구 돼요? 못 하죠. 그러면 매수 청구도 아예 못 해요. 이거하고 다르죠. 해지 통고와 해지가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이 문맥이 이해가 되고 분열이 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간 없는 임대차를 끝내는 건 해지 통고고요. 해지 통고일 때는 매수 청구 허용됩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됐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미묘한 차이점. 정확히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효과. 그럼 임차인이 매수 청구야. 사라고요. 황토방 사라. 네가 사. 그러면 임대인의 뭐 없이요? 승낙 없이요. 승낙 없이 매매가 지상물에 대해서 황토방에 대해서 매매가 성사됩니다. 왜 승낙 없이요? 형성권이니까. 저게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라서 승낙 없이 그냥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강제매각이라고 그래요. 강제매각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사셔. 왜? 법이 규정한 거야. 너 사라고. 왜? 철거하면 사회적으로 낭비니까 사시오. 강제매각 처리된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때 임대인은 그럼 뭐를 해야죠? 임대인은 건물값 돈 줘야지. 돈 빼줘야죠. 임대인은 돈 빼주고요. 임차인은 그럼 뭐 해야죠? 건물이죠. 건물 넘겨줘야지. 이게 무슨 관계 있다? 동시행관계 있다라는 거죠. 동시행관계. 기출문제 31회 정답. 돈 줘. 임대인. 임차인은 뭐하고? 황토방 넘겨.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돈 안 주면 그냥 영업해. 줄 때까지. 마지막 성격입니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사회적 비용 손실을 뭐 하려고요? 억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비용 손실 억제입니다. 건물 때려 부수는 거는 손실이죠. 그래서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리고 이걸 뭐 하는 거? 지상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약정.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이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은 뭔가요? 대상은
건물이죠. 건물이 현존해야 됩니다. 계약 끝났을 때. 어떤 건물이요? 무허가든 동의든 효용이든 경제성이든 근저당이든 불문합니다. 불문해. 묻지마 건물 그랬어. 묻지마 건물이야. 그냥 동의불문, 효용불문 다 건물만 있으면 사는 거야. 첫 번째.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임대인이 하는 거지. 임차인이 하는 거지. 건물 소유자가. 황토방 소유자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임대인에게 하는 거지. 임대인이 땅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한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전제 조건이 대항력 갖추면 양수인에게 할 수 있더라. 별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방법은 갱신 청구하고 1차 카드. 거절하면 매수 청구 2차 카드 쓰는데 기간 없는 임대차를 해지 통고했을 때는 그냥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왜? 해지 통고 속에 갱신 거절했듯이 녹아 있으니까 굳이 갱신 청구를 또 할 필요 없잖아. 매수 청구 바로 할 수 있다. 반면에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될 때는 매수 청구 못 하더라. 효과. 매수 청구화가 되면 지상물에 대한 뭐가 성립한다? 강제 매각이다. 강제 매각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오케이. 이렇게 쟁점을 간단하게 전체 얼개 카테고리에서 전 쟁점을 키워드로 이렇게 쌓아가는 게 굉장히 공부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빅3 세 번째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기출문제를 쫙 훑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론이 문제를 만나면서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활활 타오르면서 정리가 되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셔야지 이거를. 한 번 더 보시면 여기가 그런 의미였구나. 이 부분이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게 다시 보이죠. 그래 한 번 더 보면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빅3까지 정리가 되셨고 이번에는 차임 증감 청구권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게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노래방이니 호프집이니 잘 영업 안 되죠. 이때 임차인들이 월세를 뭐 해달라고요?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죠. 깎아달라고. 제가 아는 수험생 한 분도 강남에서 미용실이죠. 미용실을 월세 3천 내고 하고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뭐 해달라고요? 깎아달라. 코로나 때문에 월세 깎아달라. 이 논거가 법에 있느냐? 있어요. 바로 이게 차임 증감 청구권이에요. 증은 누가 할까요? 주인은 올려달라고 그러겠죠. 누가 해 이건? 세입자가. 주인이나 세입자가 올리거나 깎아달라고 할 논거가 법에 있는데 그게 바로 증감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라니 뭐예요? 계약할 때는 경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죽었죠. 그러니까 월세 뭐 해달라고? 낮춰달라. 이게 바로 사정 변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다. 근데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이 이건 민법에 있는 임대차에 있는 거죠. 임대차에서는 차임 증가가 지상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료 증감이라고 그래요. 지상권에서는 지료 증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임대차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차임 증감. 그래서 지상권에 전세권에 임대차 세 군데에 다 있어 이게 법적 근거가.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거기에도 있어요. 뭐에 기초해서? 사정 변경의 원칙에 기초해서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여기에 증감이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증감이라는 단어. 증감에다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증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뭐냐? 형성권이야 이거는. 형성권은 무슨 뜻이냐? 청구하는 즉시요. 청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형성권이야. 만약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를 했다 또는 감액 청구를 했다. 감액 청구한 게 언제냐? 2020년이었다. 2020년 5월이었다. 그러면 효력은 이때 바로 생겨 바로. 근데 법원이 판결을 한 거는요. 법원이 판결한 건 2021년 5월이다. 이건 법원이 판결한 거죠. 판결을 한 거예요. 판결 확정. 판결을 확정할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요? 즉시요. 즉시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확정을 월세를 1000에서 700으로 다운시켰다. 1000이었는데 월세 1000만 원인데 얼마로요? 700으로 다운시키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다. 언제? 5월에 2021년 5월에.
판결했죠.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한 날? 청구한 날. 이때부터 5월 2020년 5월부터 월세는 1,000이 아니라 얼마로? 700만 원으로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은 꼭 기억합니다. 형성권이라는 거. 이 형성권의 의미가 뭐냐? 청구 즉시요. 청구하면 바로 생기는 거지 판결이요. 판결 났을 때 효력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 여기 기출문제.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죠. 그 맥락이 어디에도요? 지상권에도 전세권에도 임대차에도 세 군데 다 똑같이 작동한다. 이 원리 꼭 기억하세요. 근데 증액 부분이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여기요.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면 몇 프로까지 5%까지요. 5%까지 증액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거든요. 증액만. 감액은 제한이 없고요. 증액이 5%야. 근데 5%면 1억이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변호사비 빼면 남는 게 없거든. 그래 이건 사문화된 거야. 사문화됐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법관은 약자 편이거든요. 1억이면 500만 원, 5%니까 500만 원 올릴 수 있거든요. 500만 원 판사가 다 올리라고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약자인 임차인 편이라서 500만 원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한 200만 더 받아. 그럼 변호사비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조문이다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감액 문제. 감액할 때는 법적 규제가 없어요. 어디까지 감액이냐? 없어요. 법원이 판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요. 제가 이제 유념에서 보는 부분이 저쪽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지금 어렵잖아요.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 거의 외국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여행도 안 되고 그쪽 월세가 한 달에 뭐 30억 이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실익이 있는 거지. 월세 300을 내고 그죠? 신세계나 아니면 롯데가 월세 300을 내고 공항 면세점을 쓰고 있다. 공항공사한테 그죠? 이거 감액 청구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사정 변경에 따라서. 사정이 변경됐어. 코로나 때문에 내환객이 너무 없어서 감액해달라 월세를. 월세 300억인데 반만 다운시켜달라. 이거 소송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의 의무 부분 볼게요. 임차인의 의무. 첫 번째 차임 줘야죠. 차임. 이 차임은 첫째요. 이기죠. 이기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조심할 건 상가는 3기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3기라는 거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상가 임대차는 왜 3기예요? 3자로 시작하니까 3기지. 민법은 2기입니다. 민법의 임대차는 2기. 상가는 3기라는 거 구별합니다. 그 다음 임대인 지위가 양주인에게 뭐 하는 경우 승계될 때. 승계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임차인. 임대인이 물건을 넘겼어. 양도를 했어. 그럼 일로 승계가 되죠. 누구한테? 양주인한테. 이때 차임은 어떻게 돼요? 차임은 연체 차임은 승계 안 됩니다. 얘가 연체한 거 있죠. 연체한 거 내가 6개월을 연체했어. 6개월 연체 중이야. 내가 못 내서 가게가 안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팔았거든. 일로 승계가 안 됩니다. 연체 차임 채권은 양주인한테 승계시키지 않습니다. 판례가. 일로 넘어오지 않아. 일로 승계되지 않아요. 얘는 자기 것만 내면 돼. 자기 것만. 그 다음 C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요.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되면 차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이요. 건물이 만약에 2층 중에 한 층이 멸실했다. 태풍으로 2층 중에 하나가 멸실했다. 해볼까요? 이 2층인데 여기 2층이 날라갔어. 2층이. 1층만 쓸 수 있어. 1층만. 과실 없이죠. 과실 없이 일부 멸실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월세? 반으로 낮춰주세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 그래서 2기 연체면 해지가 된다는 거하고 이거 기억합니다. 연체 차임은 뭐 하지 않는다? 승계시켜주지 않는다. 일로 양수인한테 승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게요. 이번에는 성관주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관주의 의무는 남의 물건을 빌린 사람은 물건을 잘 쓰고 보관하고 넘겨줘야 돼요. 이를 성관주의 의무라고 해요. 누구 물건? 남의 물건. 남의 물건을 뭐 하는 사람?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쓰고요. 잘 쓰고 돌려주는 거. 이를 성관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잘 쓰고 보관하는 거.
우리가 물건을 누가 나한테 맡겨놓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을 잘하는 거야.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거야. 이게 성관주 의무. 왜? 남의 거니까. 남의 물건. 남의 물건을 사용하고 뭐 할 때요? 보관할 때. 잘이죠. 잘하는 거. 이를 성관주 의무. 이성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주는 게 성관주의 의무다. 여기서 파생되는 중요한 법리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 불이 났어. 내가 빌라 새 살고 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그 빌라가 불이 나버렸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원인불명이야. 원인불명으로 판명을 났어. 그럼 책임 누가 질까요? 화재가 나긴 나서 불은 나가지고 다 타버렸죠. 임대인 책임이냐 임차인 책임이냐 중요하죠. 자, 건물을 쓰는 사람,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성관주의 의무를 다했다. 내가 성관주의 의무가 뭐예요? 관리를 내가 잘했다.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걸 누가요? 임차인이요. 세입자가 입증해야 돼요. 세입자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다는 걸 누가? 임차인이. 그래서 원인불명 화재 나면 누구 책임이야? 임차인 책임이다. 이거. 결론 임차인 책임. 두 번째, 화재가 누구죠? 임대인의 관리 영역.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 책임 없어요. 당연하죠. 왜요? 관리 영역이 임대인 영역이라면. 세 번째, 임차 외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임차 외 건물 부분. 우리 판례는 이런 겁니다. 1층 이거를 빌렸어요. A가 주인, B가 임차인. 여기를 빌려가지고 가게를 운영했어요. 1층이 뭐였느냐면 골프 용품점입니다. 골프 용품점을 그래서 B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골프 용품점에 그 채를요. 골프 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막 싸뒀겠죠. 이쪽 저쪽에. 그리고 주인 A는요. 주인 A는 여기에 A가 주인이죠. 가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1층은 세입자가 뭐를 해요? 골프용품점을, 2층은 주인이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인불명이면 화재가 원인불명이다. 어디가? 1층이요. 1층이 원인불명이다. 불났다. 불났는데 원인불명이죠. 누구 책임? 임차인 책임. 그런데 문제는 1층에서 불난 게 어디로요? 2층으로 어떻게 한 거야? 옮겨 붙은 거야 이게. 화재가 옮겨 붙어버린 거지 이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옮겨 붙었다. 여기서 불나가지고 2층까지 불났죠.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누구 책임? 우리 대법원은 임대인이요. 임차인의 관리나 보존 의무 위반을 입증하라.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임차인이 새 얻은 건 뭐 1층이죠. 1층 부분이 불났다. 그건 책임 누가 져요? 임차인. 네가 입증해. 네가 성관주의 관리 잘했다는 거 네가. 임차인 책임이야. 임차인이 입증해라. 임차인이 입증하라는 거죠. 네가 관리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가 입증해봐 법원에서. 1층 부분은 새 얻은 부분이죠. 새 얻은 부분. 근데 여기는 뭐죠? 1층에다 불나서 2층으로 옮겨 붙었죠. 임차 외 건물 부분. 임차 외 건물 부분. 그럼 2층이죠. 2층. 이 부분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여기가 불나서 다 전수된 거죠. 여기가 2층이. 그럼 누가요?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입증을 하라는 거죠. 임대인이 입증해라. 뭐를요? 임차인 네가 관리 소홀히 해서. 네가 관리나 보존 의무를 소홀히 해서. 네가 소홀히 해서 불나가지고 2층에 옮겨 붙었다는 거. 이걸 누가? 2층 주인이 입증하라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걸 두 개를 찢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찢어놓은 거예요? 임차 목적물 부분. 1층 부분이죠. 임차 목적물은 누가요? 세입자가 입증하는 거고 목적물 이외 부분은 누가요? 주인이 입증하라고 입증 책임을 둘을 찢어놨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입니다. 이 부분이 사법고시에 작년 타켓이었어요. 여기 꼭 기억해 두실게요. 난이도 있게 나올 때는 여기예요. 여기가 나올 거예요. 전원합의체 판례로. 자,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하고 관련해서 화재 시 책임 부분. 화재 시 책임 부분이 원래는 임차인한테 책임이 있는데 임차 외 건물 부분은 임대인이 입증할 책임을 부과한다는 게 판례라는 거 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권리 의무 부분은 정리가 됐어요. 빅3까지요. 이제 남아있는 임차권,
양도, 전대 이 부분 정리하면 끝입니다. 양도 그리고 전대. 자, 임차인이요. 가게를 빌렸어. 가게를 빌려가지고 쓰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죠. 임대인, 어른, 임차인, 양수. 이때 넘기는 거, 가게를 넘기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양수도 계약이라고 그래요. 양수도 계약. 현실에서 양수, 양도 계약이라고 그래요. 양수, 양도를 줄여서 양수도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을이요. 가게를 누구한테요? 병한테 넘기는 거죠. 을이. 할매가 삼계탕집을 하다가 여기요. 양수인한테, 이쁜이한테 가게를 넘기는 거를 양수도 계약이라고 그런다. 전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대는 할머니가 2층짜리 가게를 빌리는 거예요. 1, 2층을 다 빌려요. 다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1, 2층을 다 했더니 영업이 안 돼. 여기가 삼계탕집이 안 되는 거지. 1층은 쓰고요. 2층이 비잖아. 그래 2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층만 넘겨주는 게 전대차 계약이에요. 구별되시나요? 양수도는 얘가 통째로요. 통째로 넘기는 게 양수도 계약이야. 전대차는 2층만 떼가지고 넘겨주는 게 전대차 계약. 구별되시죠? 자, 첫 번째 시험 잘 나오는 거죠. 임대인의 동의요. 할매가 이쁜이한테요. 가게를 양수도 계약을 하든 전대 계약을 하든 전대 계약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요. 동의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는 대항 요건입니다. 암기법 그래 뭐라고 해요? 동의대라고 암기해요. 동의는 대항 요건이다 그래서 동의대라고 해요. 동의대. 무슨 뜻이냐? 주인이 뭐가 없어요? 동의 없이 하면 되나요? 동의 없이 양수도 계약을 했어요. 할머니하고 누구하고? 이쁜이하고. 이 계약은 유효야. 유효. 동의 없는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자기네끼리요. 자기네끼리는 유효야. 이거 유효. 왜? 계약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야. 할머니하고 이쁜이하고. 할머니 삼계탕집 안 되죠? 내가 인수할게. 내가 5천만 원에 인수할게. 이게 양수도 계약이야. 누구끼리? 자기네끼리요. 끼리끼리. 자기네끼리는 유효인데 다만 누구한테요? 이쁜이가 주인한테는 주장을 못해. 나 계약 가게 인수했어요. 저 삼계탕집 인수했어요라는 걸 누가요? 주인한테는 뭐를 못해요? 대항을 할 수 없다. 대항을 할 수 없어서 주인의 동의가 무슨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 동의가 대항 요건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동의는 대항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효력 발생 요건 아니에요. 무슨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입니다. 별표. 뭐라고 암기해요? 동의대라고 암기합니다. 그럼 쉽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쉽죠. 왜요? 동의는 대항 요건이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와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는 무효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동의 없는 양도는 유동적 무효다. OX. 둘 다 시험 나온 거죠. 유동적 무효다. OX. 이것도 X. 무효 아니고 유효라고. 누구끼리? 자기네끼리는 유효지. 다만 누구한테요? 이쁜이가 이 권리를 누구한테요? 주인에게는 대항을 못한다니까. 주장을 못한다니까. 근데 이쁜이는 누구한테요? 저 주인한테는 깨갱이야. 자기네끼리는 계약할 수 있어. 가게 인수한 거. 누구한테만? 주인한테만 깨갱. 이쁘나. 그래서 할머니가 가게 넘길 때 얘기하잖아. 뭐라고요? 주인 눈에 띄지 말라고. 왜? 너 주인한테는 깨갱이야. 주인에게는 뭐라고요? 깨갱. 대항을 못한다는 뜻이야. 너 뭐 할 건데? 나 저 술집 할 거예요. 근데 주인이 술집을 되게 싫어하거든. 계약은 되거든. 동의 없어도 계약은 돼. 유효야. 그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다만 주인에게는 뭐라고요? 깨갱이야. 대항할 수 없어. 대항할 수 없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요? 가게 빼 그러면 빼야 되는 거야. 이게 권리는 보장되는 게 아니다. 시험 문제. 동의 없는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 계약은 무효, 유효? 유효. 그걸 누구한테요? 주인에게 뭐 할 수 없음?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셨을 거예요. 여기 1번 카드 1번. 동의 없는 양수도 계약. 동의 없는 양수도 계약의 1번이 요거다. 계약은 유효인데
대항을 못한다. 두 번째. 그럼 이 할머니는 이쁜이한테 가게를 넘기는 겁니다. 권리금 5천 받고요. 5천 받고 내가 넘길게 5천만 원 받고. 됩니다 이거. 뭐가 없어도요? 동의 없어도. 동의 없어도 할머니하고 이쁜이하고 가게 계약, 인수, 양수도 계약 도장 찍을 수 있어. 5천에. 대신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뭐를요? 동의를요.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남아있는 거지. 동의 못 받으면 할머니가 책임지지. 이쁜이한테. 다음 시험 잘 나오는 거 3번하고 4번입니다. 자, 임대차가 뭐 하기 전이에요? 종료되기 전입니다. 끝났나요? 해지 전이죠. 종료 전, 해지 전이다. 같은 말이죠.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러면 임대인 할머니한테 월세를 받나 못 받나? 받을 수 있죠. 아직 안 끝났잖아요. 월세 받을 수 있죠. 월세 주세요. 할 수 있죠.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구한테요? 양수인에게, 이쁜이한테요. 이쁜이한테 뭐 해달라고요? 손해변상해달라고. 주인이 이쁜이한테 손해 물어달라고는 못하는 겁니다. 별평. 이쁜이한테 뭐 해달라고? 손해배상 요구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지 도대체 이거? 여기 시험 잘 나오는데 왜 못하는 거죠? 할머니한테 월세 받잖아 매달. 할머니한테 월세 받으니까 임대인이 누구한테요? 이쁜이한테 손해배상 요구 못하고 부당이득도 요구 못하는 거야. 오케이. 해지만 돼 해지. 주인은 이 계약 동의 없으니까 해지는 할 수 있어도 누구한테요? 이쁜이한테 뭐라고요? 손해배상 물어달라고 안 되는 거야. 왜요? 의리요. 할머니가 월세 넣으니까. 할머니가 월세를 넣죠. 그래서 이쁜이한테는 손해배상이나 이걸 못 구해요. 뭐 하기 전에는? 임대차 종료 전에는. 여기 별 3개. 예, 그래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 무단음 동의 없는 양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3번입니다. 그럼 해지하면요. 해지했다 할머니한테 계약 해지했다. 왜? 내 허락 없이 양도했으니까 동의 없이 한 거죠.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면 월세 내요 안 내요? 할머니가 월세 안 넣겠죠. 그러면 누구한테요? 이쁜이한테 손해배상 당근 받아낼 수 있다. 이 부분이 포인트네요. 종료 전이냐 종료한 후냐. 종료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주인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손배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손배 청구 된다라는 거죠. 종료 전에는 안 되고요. 이 점이 명확한 대비점. 세 번째, 임대인은 내 허락 없이 할머니가 가게를 넘긴 거죠. 계약 해지권이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어요. 내 허락 없이요. 할머니 왜 내 허락 없이 가게 넘겼나? 나 해지할 끼다. 해지됩니다. 해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카드는 뭐 하는 거예요? 해지하는 거야. 나 해지할 끼다 이거. 해지.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시험 포인트.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임대인의 뭐가요? 해지권이요. 해지권이 뭐 하는 거?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지금 맥락은 어떤 거냐면 동의 얻어가지고 양도한 게 아니라 동의 없이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어. 해지를. 주인은 해지권이 있는데 그 해지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을 우리 판례는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었어요. 첫째, 양도인과 양수인이 무슨 관계? 부부관계일 때요. 부부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인은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배신이 아니잖아. 여기 할머니가 누구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이거를 운영하더라 이거지.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 배신이 아니죠. 부부가 넘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무슨 관계? 부부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죠. 시험에 매우 잘 나와요. 무슨 관계죠? 부부사정, 부부관계. 부부관계라는 무슨 사정?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부부야. 그럼 주인은 해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물의 소부분이죠. 소부분을 임대차 한 경우 여기 방 3개 중에 하나만, 방 3칸 중에 하나만 방
세 칸 중 하나만 이거는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다. 두 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동의 없이 양도하면 할매가 동의 없이 양도하면 주인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카드 있다. 해지 카드. 나 해지할 기다. 왜? 내 허락 없이 양도 안 한대 지금. 내 허락도 없이 가게 넘기고 그러나 직일 났고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원칙이다. 이게 원칙.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 근데 해지권이 제한되는 게 있다. 제한되는 거. 언젠데? 부부다. 우리 부부 아니까 부부. 내가 할배한테 가게 넘겼다. 이거 배신 아니다. 또 언제다? 건물 소부분 임대차다. 소부분 임대차. 이거 배신 아니다. 두 개. 그래서 해지권 옆에다 두 개를 이렇게 찍어둡니다. 그러면 동의 없는 양도전대는 해결이 됐습니다. 동의 없는 양도전대는 세 가지가. 첫 번째,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아닙니다. 유효입니다. 누구끼리? 지네끼리는 유효고 수수료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뭡니다? 해지다. 해지해서 내보내느냐 마느냐 이거죠. 임차인하고 저 양주인을 내보내느냐. 해지하면 내보낼 수 있죠. 해지 전이면 임차인한테 월세 받으니까 전차인한테 뭐 할 수 없다? 양수인한테 손해배상을 요구 못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해지가 안 되는 건 언제다? 부부일 때. 세 가지로 무단양도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 동의 없이 뭐한 경우? 전대한 경우. 아까 위에는 무단양도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무단전대입니다. 동의 없이 뭐 했다? 전대했다. 주인이 임차인을 할머니가 누구한테요? 이쁜이한테 뭐 한 거예요? 전대차를 한 거예요. 2층 일부만 전대를 내는데 이쁜이가 거기 들어와서 이상한 술집이나 노래방을 하는 거지.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쁜아 너 저 우리 주인 할아버지가 저 주인이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너 저 할아버지 눈에 띄지 마. 왜? 깨갱이야 너 깨갱. 누구한테 깨갱이야? 주인한테는 깨갱이라고 그랬어. 뭐라고요? 깨갱. 대항을 못해 너. 조심해. 술집 하는데 주인 눈에 띄지 마. 왜? 깨갱이야 너 깨갱이야. 우리끼리는 계약 유효야. 우리끼리는. 첫 번째,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체 계약은 무효 아니고 유효다. 기출. 27의 기출정답. 두 번째, 임대인은 무단 전차인에게 직접 임대인이 저 이쁜이한테 월세 달라고 그러면 돼요? 될까요? 이쁜이한테 월세 내놓으세요. 월세 달라고요. 이거 월세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직접 뭐 달라고요? 차임 청구하는 거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계약 할머니랑 했잖아요. 할머니랑 했으면 할머니한테 받아야지. 왜 이쁜이한테 달라고 그래? 그거 안 됩니다. 직접 차임 청구 못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쁜이는 그러면 계약 끝나면 이 이쁜이는 부속물 매수 청구하는 거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동의 안 얻은 거잖아. 동의 없이 들어왔죠? 부속물 매수 청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상물 매수 청구도 안 됩니다. 이쁜이는. 여기 별 3개. 이쁜이가 주인 보고서 하라고요. 태양열 판넬 사라고 안 됩니다. 주인은 직접 차임 청구 안 되고요. 오케이. 이게 무단전대. 주인이 이걸 해지하면요. 내 허락 없이 할머니가 전대를 했군요. 그럼 주인은 계약 뭐 하면 돼? 해지할 수 있네. 네, 해지됩니다. 해지하면 할머니 나가고 이쁜이 나가라고 할 수 있죠. 해지하면. 해지 전이면 뭐 하기 전이면? 해지 전이면 할머니한테 월세 받죠. 받으니까 누구한테요? 이쁜이한테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맥락 아까하고 똑같죠. 무단양도나 무단전대나 똑같은 맥락이다. 뭐전? 해지 후, 해지 전. 이 부분 같은 맥락으로 끌고 옵니다. 자, 임대인의 뭐 들었어요? 동의 없고요. 동의 없고 전대했을 때는 우리는 적법전대라고 해요. 그럼 동의 없이 전대하면 무단전대. 동의 없고 전대하면 적법전대. 임대인 임차인을 할머니가 병한테요. 이쁜이한테 뭐를 얻고요? 동의를 얻었네요. 이번에는 동의 얻고 뭐를 했네요? 전대를 했네요. 전대를 이렇게.
전대. 그럼 할머니하고 주인하고는 임대 계약이 있는 거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임대차하고 전대차 계약이 이중으로 더블로 있는 거야. 더블로. 이게 전대차계약이라는 거다. 전대차 계약. 이거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다. 포인트는. 시험 문제에 동의 얻은 거냐 안 얻은 거냐 이게 포인트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전대차나 양도가 나오면 동의를 얻은 거하고 안 얻은 거 둘 중에 하나를 시험 문제를 꼭 물어봅니다. 이걸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실 거야. 첫 번째. 동의 안 얻었다 그러면 무단전대, 무단양도. 동의 얻었다 그러면 적법전대. 자, 그러면 동의 얻었다 이번에는. 그럼 법은 임대인 보호하는 특별수단 몇 가지를 뒀는데 첫 번째요. 동의 얻었죠? 그럼 전차인은 누구한테요? 직접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쁜이는 월세를 누구한테요? 주인한테 직접 주라는 거 직접. 아니 왜 주인한테 줘? 내 계약은 할머니랑 했는데 나 이 계약 할머니랑 했는데 왜 월세를 직접 주인한테 주라는 거야? 저 주인한테. 왜냐? 할머니한테 주면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월세를 잘라 먹어. 내가 700을 보내도 월세 700을 넣어도 어떻게 할머니가? 주식에 미쳐가지고 이 할머니가 세련돼서 주식에 미쳐가지고 돈을 다 쓰잖아. 주인한테 돈이 안 들어가. 그래서 못 잘라 먹게 어떻게 해요? 직접 주라는 거야. 직접. 직접 뭐 할 의무? 차임이죠. 차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오, 이게 임대인 보호하려고 법이 만든 특별장치. 월세 어떻게 하세요? 직접 보내세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는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하세요. 직접 입금하세요. 직접 입금. 일로 보내지 마세요. 왜요? 할머니가 잘라 먹으니까. 법이 아주 세련됐죠. 두 번째, 전차인은요, 계약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게 비워줘야죠. 누구한테? 가게 키를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할머니한테 줘야지. 왜? 할머니랑 계약한 거니까. 그러느니 직접 주인한테 키를 줘도 되더라. 직접 뭐 할 의무? 명도 의무. 명도를 주인한테 직접 이렇게 키를 일러 줘도 된다. 그러면 전대인에 대한 명도 의무가 소멸합니다. 별표. 이거 아주 잘 나와요. 키를 누구한테요? 주인에게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을에 대한 명도 의무가 소멸된다. 소멸 안 한다? 소멸한다. 왜? 야, 일로 줘봤자 일로 또 줘야 되잖아. 그걸 내가 할머니 대신에 내가 키를 직접 줬어. 되는 거지. 그럼 을에 대한 명도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소멸하는 거죠. 이렇게. 직접 할 거. 이쁜이가 직접 해야 될 거는 두 개다 뭐? 월세하고 뭐죠? 명도죠. 월세하고 명도는 직접 합니다. 월세하고 명도는 직접. 명월이라고요. 명월이는 직접 해야 돼. 뭐요? 명도하고 그 다음에 뭐? 월세.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합니다. 명월이라고. 야, 명월이는 직접 해야지. 직접 줘. 명월이는 직접 해. 명도하고 월세는 직접. 동의 얻었을 때만 그래. 동의 안 얻으면 직접 주면 안 되지. 조심할 것. 여기 두 번째. 이번에는 전차인 보호죠. 전차인 보호하는 특별 조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저 직접 주는 거는 임대인 보호하는 거야. 월세를. 명월이는 임대인 보호하려고 그런 거야. 명월이. 명도하고 월세는 임대인 보호는. 이번에는 전차인 이쁜이 보호하는 거죠. 자, 볼까요? 가불간의 임대차를 뭐 했을 때요? 합의해지 했을 때. 합의해지. 주인하고 할머니하고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10년 했거든요. 10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주인하고 이 할머니하고 어젯밤에 만나서 1년 만에 끝내자고 그랬어요. 1년 만에 뭐 하자? 끝내자. 끝내기를 어떻게 했어요? 합의를 봤어. 합의를. 이런 이쁜이는 몇 년이야? 5년 쓴다고 그랬는데 5년 쓴다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요? 1년 만에 끝내자고? 갑자기 둘이 합의해서 1년 만에 끝내자. 그러면 이 이쁜이의 5년 계약권 어떻게 돼요? 보장될까요? 소멸할까요? 이거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요? 동의 없고 5년 얻은 거잖아. 동의 없고 5년 얻었는데 보장을 받았는데 둘이 뭐라고요? 1년 만에 끝내자고 그랬죠. 합의로 해지가 됐다. 합의로 임대차가 갑을간의 임대차죠. 갑을간의 임대차가 합의 해지로 종료됐죠. 그래도 전차권은 뭐 한다? 소멸하느냐 안 한다 이거죠. 왜? 5년 동안 보장해야지. 5년 동안. 동의 얻은 거니까. 동의 안 얻은 거야? 아니지. 동의 얻었잖아. 동의 얻었어. 그래도 5년간 보장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동의 없는 거라면 동의 없이 이쁜이가 가게 노래방하고 술집 한다.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하면? 합의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끝나. 왜? 동의 안 얻은 상황이면. 동의 안 얻었을 때는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합의로 끝나면 이 권리료, 이뿐이 가게 사용권도 끝나는 거지. 근데 뭐 했을 때? 동의 얻었을 때요. 동의 얻었을 때는 갑을 간의 임대차가, 갑을 간, 이 두 사람 간의 임대차가 어떻게 합의로 종결이 돼도 전차권은 끝나는 게 아니다. 왜? 동의 얻고 들어왔으니까. 당근이다. 합의의 지시 전차권 보호라고 그래요. 합의의 지시 전차권은 소멸 안 하고 보호된다. 두 번째, 갑을 간의 임대차가 이번에는 의뢰 뭐 때문에요? 채무불이행. 할머니가 월세를 안 넣어가지고요. 할머니가 월세를 안 넣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해지가 됐다. 해지. 이게 끝났다는 거지. 합의 해지하고요. 해지는 완전 다르지. 해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일 때. 월세 안 냈을 때. 합의 해지는 둘이 합의해서. 합의로 끝내면 얘는 안 끝나. 5년 동안은 보호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면 합의 해지가 아니라 뭘로요? 을이 월세를 안 내서. 을이 월세를 안 내가지고 해지가 됐다. 채무불이행으로요.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됐죠. 그러면 전차권은 끝나요. 5년 보장 안 돼. 을이 끝나면 이게 목권이죠. 임대차가 목권이 해지로 소멸되면 자권도 어떻게 돼요? 끝나요. 복대리하고 똑같아요. 대리권이 아웃된다. 복대리권도 아웃되는 거죠. 그 맥락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임대차가 해지되면 전차권은 끝나는 거예요. 5년 보장 못 받는다. 오, 여기 중요하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합의해질 때는 전차권이 소멸하지 않지만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아웃되면 전차권은 끝난다. 오케이. 이게 기출문제. 두 개 구별하는 거 기출문제. 그 다음 니은 적법 전차인은 동의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이 이뿐이는 계약이 만료되면 지상물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 이거 보장되고요. 부속물 있다. 매수 청구 보장됩니다. 왜요? 동의 얻은 사람이니까. 거꾸로 그러면 누구한테는 안 돼요? 무단 전차인은 이게 보장 안 되죠. 무단 전차인한테는 무단 전차인은 동의 안 얻은 사람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나 부속물 매수 청구 두 가지 다 인정? 전혀 못 받는다. 무단 전차인과 적법 전차인의 중요한 차이점. 첫 번째 합의의 지시 전차권 보호. 두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 보호입니다. 합의의 지시 전차권 보호. 두 번째는 매수 청구권 보호.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갑니다. 기간 없는 임대차를 끝내는 거. 기간 없는 임대차를요. 기간 없이 빌려줘서 할머니한테. 그걸 뭐 하는 거? 갑이 해지 통고를 했어. 해지 통고. 해지 통고 기억나시나요? 해지 통고하고 뭐하고요? 해지하고는 완전 다르다. 해지는 언제 하는 거죠? 차임 면체일 때. 차임 면체되면 끝내는 거는 해지죠. 그러면 임대차가 아웃되면 전차권 아웃된다고 그랬죠. 근데 기간 없는 임대차를요. 기간 없는 임대차를 끝냅시다라는 걸 뭐라고 그래? 해지 통고라고 그랬다. 해지 통고는 기간 없이요. 기간 없이 빌려준 거를 뭐 할 때요? 끝낼 때는 저 주인이요. 할머니한테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요? 전차인에게도 통지해야 된다. 누구한테? 전차인에게. 전차인에게 알려줘야 대항할 수 있다. 끝났어요. 기간 없는 임대차를요. 기간 없는 임대차를 뭐 할 때요? 해지 통고할 때. 해지 통고를 을에게만 알려요? 아니죠. 누구한테도요? 전차인 이뿐이한테도 알려야지. 병에게도 뭐 해야 돼요? 통지해야 끝났다는 거. 끝났다는 걸 이뿐이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연결해 볼게요.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기간 없는 임대차를 갑이 해지 통고시. 갑이 임대인이죠. 해지 통고시. 얘는 누구한테요? 전차인에게.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통지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 별 3개. 그래서 전차인을 보호하는 카드가 3카드다. 3카드. 첫째는 뭐죠? 합의해 지시. 임대차 합의해 지시. 합의해 지시 전차권 보호. 2카드냐? 2카드는 매수 청구권 보호. 세 번째 카드는 해지 통고시요. 해지 통고시 전차인 통지. 3가지가 전차인 보호 카드다. 이렇게 하시면 쉬워져요. 점점 쉬워져요. 전차인 보호 카드 있는데 카드가 몇 개라고요? 3개지. 뭐지? 첫 번째가 뭐죠? 합의해 지시. 임대차가 합의해 지시 전차권 보호다. 합의해 지시. 합의해지가 됐을 때 뭐 보호? 전차권 보호. 전차권 보호하는 거 소멸 안 하고 보호시켜줘.
두 번째는 매수 청구권 보호. 누구한테요? 동의 얻은 전 차인한테 매수 청구권 보호하죠. 부속물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 허용되잖아. 이때 부속물은 얘가 누구 동의어요? 임차인 동의가 아니라 주인 동의어 돼야 돼. 설치할 때는 누구 동의어? 의뢰 동의 그럼 틀려. 의뢰 동의얻는 거 아니죠. 누구 동의어 돼요? 주인의 동의어 되죠. 갑의 동의죠. 갑. 의뢰 동의 안 되고 갑의 동의를 얻을 때만 됩니다. 부속물 설치할 때는. 두 번째 매수 청구권 보호. 세 번째는요. 기간 없는 임대차를 뭐 할 때 해지 통고시요. 해지 통고시 무슨 통고시? 해지 통고시 전 차인에게 통지요. 누구 통지? 전 차인에게 통지. 그래서 전 차인 보호 카드는 3개다. 3개. 이거 암기합니다. 암기하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읽으면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는다. 왜? 확실하게 푸신다. 확실하게. 그래야 오래가고 정확하고 시험 문제의 변별력을 확 높여줍니다. 전차인 보호하는 거 3카드. 첫 번째 합의의 지시 전차권 보호. 두 번째는 매수 청구권 보호. 세 번째는 해지 통고 시 전차인에게 통지해줘라. 그럼 임대인 보호 카드는요. 임대인 보호 카드는 명월이죠. 명월이. 명월이는 직접 한다. 명도 의무. 직접 해. 임대인한테. 그 다음에 뭐? 월세. 월세 지불. 직접. 명월이죠. 명월이는 어떻게 합니다? 직접 해라. 그러면 임대인 보호카드가 2개. 임대인 보호카드 2개. 전차인 보호카드 3개. 그래서 객관식 5개. 그럼 완벽하게 양도전대 법리가 끝이 났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를 섞어버려요. 어디다? 무단전대다. 이 법리를 무단전대에다 섞어버리면 여러분 머리 깨질 거야. 그래서 이걸 아예 딱 확실하게 뽀개고 갑니다. 얘가 만약에 누구라면 적법전차인이 아니라 누구라? 무단전차인. 무단전차인이면 가불간의 임대차가 뭐가요? 합의해지되면 합의해지 시 전차권은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 안 되죠. 매수 청구권 보호돼요? 안 되죠. 해지 통고 시 통지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무단전대의 법리와 적법전대의 법리가 확연하게 대비가 돼서 머릿속에 딱 저장되어질 것. 그래야 문제를 1분 안에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계약 강론까지 한순 노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한순 노트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민법에서 일치월장하고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